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사태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그리고 이번 사태에 있는 상황 내용을 총 정리하는 시간으로 이번 영상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이제 친구와 싸웠어요. 친구와 화해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연습을 해볼까요? 미안해 라고 하시면 됩니다. 미안해요 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시점이죠. 이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이 실질적으로 원자재 관련해서 엄밀히 따지면 이제 히토류 수출 제한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에이펙 정상회담 이전에 말이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와 대화에 있는 소통의 창구는 거의 없다라고 시그널을 먼저 보내다 보니까 시비는 중국이 먼저 걸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도 이제 트럼프 자체가 워낙 이제 12조였기 때문에 누가 그걸 뭐 호응해주고 그걸 또 답해줄 필요성은 또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른 화답이 이번에 전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여러 가지 짤들이 많이 돌고 있는 실정인데요. 뭐 트럼프나 시진핑 부분의 이런 이제 사진 짤과 그리고 코인 시장도 장중 5% 10% 이상 밀렸던 부분이 있었고 이렇게 5% 10% 밀리는 경우가 별로 없었잖아요. 17 시즌에서 19 시즌 요 사이 때 빼놓고서는 그렇게 많이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우후죽순 많이 밀리게 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가장 이제 직업 소득이 가장 높은 커뮤니티 중에 하나 블라인드에서 대부분 이번에 여러 가지 글들이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청산 사태에 이제 기록이 되고요. 코로나 청산 때보다 16배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FTX 청산과 코로나 청산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게 191억 달러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약 26조 원 규모 추이를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아주 작냐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리고 시장에 미친 영향이 높냐? 그럼 저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으로 이제 여기에서 이 시장에서는 이 정도가 터졌지만 이제 주식 시장에서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좀 많이 터졌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듣기로는 뭐 전체적으로 한 1,000조 원 규모가 좀 영향을 받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는 누군가는 또 포지션 추이에서 갑자기 계좌 하나가 그 전날에 열려서 또 수익도 봤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했었고요. 또 연달아 이제 또 이 청산 비중이 생각보다 정확하진 않지만 한국 투자자 기준점으로 보았을 때 한 1조 원 정도 손실이 났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커뮤니티 동향을 좀 보았더니 이제 서서히 청산을 좀 당했던 사람들이 글을 쓰기 시작을 했고요. 그것도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전날에 있는 저녁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진짜 나는 청산이라는 거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다. 매번 비트 3배, 알트 2배로만 레버리지를 썼는데 결국엔 이게 이렇게 무너질 줄 아무도 몰랐다라는 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억 날리고 빚이 많이 쌓였다라는 글들이 수도 없이 이제 많이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레버리지를 쓸 때 대충 요 정도 구간에서 저배로 써도 이번에 좀 많이 당했다라는 글들이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절묘한 타이밍 때 제가 그 내용도 수학적 기법 2가지를 통해 가지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알고 이제 쓰냐 모르고 쓰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점이 생긴다라고도 누차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거래소 부분은 한국 거래소와
좀 다른 성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거래소가 서버가 터졌던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 아예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거래소 운영 매개체는 민간 거래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서버의 할당 비중이 좀 매우 타이트하거나 약간의 불안 요소가 있다라는 걸 대부분 시작했던 시점이 제가 다 달라서 그렇지만 대부분 21년도 시즌 이후에 하셨던 분들은 이게 체감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글들이 이 글의 분석을 해봤을 때 대부분 하락을 제대로 경험을 해봤던 빈도와 횟수가 생각보다 많이 적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좀 추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것만 있었냐, 해외에서도 있었는데요. 해외에서도 상당히 많이 깨졌습니다. 제일 많이 깨졌던 사람들 중에 한 분 걸 좀 가지고 와봤는데, 저는 3년 동안 매일 24시간 주 7일 근무를 했다. 친구, 가족, 건강 모든 걸 희생을 하고 이거 돈과 맞바꿔서 한 대략 50억 정도 되었는데 그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라는 내용이 있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300억대 코인 선물 자산가가 하루 중간에 200억을 갔다가 트럼프 6시 지르에 영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영원도 20배 베팅을 해가지고 날아갔던 추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추이는 뭐 자연재해라고 이제 지칭하는 유튜버 분들도 있고, 이번 사태에 있는 중요도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큰 사건은 맞다라고 일단은 정의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분석하는 바는 뭐 어떤 영향이 좀 컸냐면, 이때까지 지난 8년 정도를 좀 보면서 많이 복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이 문제점이 지금 어디에서 많이 나왔냐, 정말 저 관세 영향 때문인 거냐, 관세 영향이 시작을 끊어서 이제 거래소에 영향을 미쳤는데, 거래소에 있는 API 초당 1만 건이 제한이 되어져 있는데 초당 1만 건이 넘어가다 보니까 터지게 됐던 것이죠.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해당 증권사에서 간혹 한 21년도에서 22년도 때였나요? 요 사이에 좀 많이 있긴 있었습니다. 간헐적으로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있었어요. 근데 민간 거래소 바이낸스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주인이 비워놓고 보다 보니까 요즘에는 1년에 한 번씩은 간헐적으로 있던지 2년에 한 번씩은 좀 무조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버가 터져버리면 어떠한 기현상이 되냐면, 숏을 걸어도 터지고요, 롱을 걸어도 터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적어버리면 여기에 아무리 내가 여유 있게 걸었다라고 해도 터지고요, 여기에 아무리 걸어놨다라고 해도 터져버립니다. 왜냐면 서버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쪽에 이제 거래값을 다시 땡겨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위아래로 터져버리고 거래도 안 되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보유자분들은 다 손해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 뭐냐? 보상을 안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을 꼭 알고 인지를 하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팩트의 요약은 저는 그래요. 이번 형태에서 제가 느끼고 싶은 건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믿을 부분 별로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사태에서는 누가 그러니까 그 시그널을 줄 수 있을 만한 원인 제공자는 트럼프가 맞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거래소의 여러 가지 부분의 미약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번에 터졌다. 근데 이게 앞으로 대규모 청산 금액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것도 개미가 제일 많이 잃었기 때문에 앞으로 CX에 따른 유동성이 생각보다 시가 좀 마르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코인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담보 설정이 되어져 있었던, 흔히 하면 팬들, 그리고 이제 에이브, 이제 디파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에테나
정도인데 에테나 같은 경우가 이번에 좀 많이 흔들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제 디파이 쪽은 생각보다는 잘 방어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번에 스테이블코인 부분에 되었을 때도 담보물 설정되어져 있던 추에서도 USDE가 생각보다는 잘 방어가 그래도 잘 되었다. 디펙이 됐는데 그래도 어찌저찌 올라왔다. 근데 여기서도 핵심은 당장 이제 요 며칠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좀 지나봐야지 알 수가 있지 않겠냐. 항상 그래왔어요. 여기서도 이제 뭐 내용을 보게 되면 이때까지 파산 전에 다들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던 과거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항상 뭐 길어지면 뭐 몇 개월 뒤에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대규모 사태가 있으면 그래도 차후에 이제 거기에 제보자가 못해도 1-2주 정도의 짧으면 1-2주 정도 안에는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 진짜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재 뭐 대시보드 기준으로 좀 보았을 때는 대부분 뭐 디파이 활동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CEX 거래 빈도에서 대부분 청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CEX 거래소 부분에 따른 문제로 직결이 되어가고 있는 수순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CEX 거래소가 추후에 알트코인의 유동성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규모 롱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롱에 베팅을 하려고 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많이 주저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게 이제 CME 선물 만기에도 미치는 영향 강도가 생각보다 클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적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1-2주 구간때까지는 계속 이제 관망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어떻게 이제 짜맞춰서 나오느냐, 안 나오면 그때 또 방향을 보고 결정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저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